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이 날이 조금 추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창밖에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참 눈 보기가 힘들었는데 모처럼의 눈이라 좀 반갑기는 합니다. 자,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 그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경신문 기사인데요. 2월 13일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영어식 이름 길어 별도 한글 표현 발병 연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거 어떻게 부를 거냐를 두고 이게 우한 폐렴이다, 아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해서 좀 왈가왈부가 있었죠. 한쪽에서는 이게 우한 폐렴이라고 해야 어디서 발병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우한이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좀 논쟁이 됐었던 건데요. 근데 역시 언어는 정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왜곡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과 그냥 단지 이것은 부자 증세다. 근데 이제 표현은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같은 거였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세금 폭탄이다 그러면은 그냥 부정적으로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부자 증세다 그러면 이제 물론 부자들은 싫어하겠지만 이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와 같이 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도 그런 맥락에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로 정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냥 우리는 코로나19로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아마 좀 코비드보다는 좀 이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 우한 폐렴이다 이런 논쟁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명칭이 제안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쓰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은요. 울산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4명 RSV 감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RSV가 뭔가? 그렇죠. 이게 이건 또 무슨 병인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울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입니다. 이걸 줄여서 이 기사 제목에 RSV라고 그냥 쓴 거죠.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리둥절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해도 이게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여기 보니까 겨울철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주로 영아들이 감염되며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과 모세, 기관지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병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RSV보다는요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라고 하면 이게 호흡기에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SV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길더라도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요 또 한 기사가 있는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광역 울타리박 ASF 감염 멧돼지 첫 포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ASF는 또 뭔가? ASF 이것은 뭔가 바이러스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요. 강원 화천군 간동면의 광역 울타리 밖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그러니까 이 ASF라는 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거죠. 이걸 줄여서 ASF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은요. 이 한글문화연대가 이 방송신문 보도에 외국어 남용 개선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글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동영상을 직접 같이 한번 보시죠. 블랙아이스, 검은 얼음 무슨 말이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건가? 아니면 아이돌 이름? 블랙아이스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도로 위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미끄럼 사고가 나 자동차 41대가 연쇄 추돌했다. 잠깐, 블랙아이스 위험한 거잖아요. 안전용어는 제발 딱 보면 척 알 수 있는 우리말로 씁시다. 살얼음. 알기 쉬운 말이 알 권리를 지켜줍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안전에 관계되는 거, 이런 것은 블랙아이스 같은 알쏭달쏭한 말, 이거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예전에도 뭐 저 빙판길, 뭐 살얼음판, 뭐 이런 말 썼습니다. 근데 이 블랙아이스가 이게 또 제 기억에는 2019년 겨울,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게 등장했어요. 이게 자꾸 그 영어 쓰는 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다음 소식은요. 광남일보 기사인데요. 땡깡이 아니라 찔통. 뭔지는 뭐 짐작이 갑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김효수 감사실장께서 쓴 글인데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담벼락 너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린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와 아빠의 큰 소리가 들린다. 이리 와라 내 새끼. 할머니가 달랜다. 안아줬는지 만난 것을 줬는지 아이의 우는 소리는 잦아들었다. 아이가 크면서 찔통 부리는 짓이야. 할아버지의 넉넉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더러 우리가 애가 또 땡깡 부리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자주 그러죠.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께서 찔통 부리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이가 때를 쓰며 올 때 주로 땡깡 부린다는 일본말을 쓰지만 찔통 부리다와 생떼 쓰다는 우리말이 점잖게 있다. 언론이 찾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정치 울타리에서는 목리 부리다는 말도 쓴다. 이 목리 부리다는 의문스럽고 엉큼하게 심술 부리며 계엄낸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음흉하고 흉악한 욕심이라는 한자말이 더 낯익다. 정치 울타리가 의문, 엉큼, 심술, 계엄과 가깝기는 하다. 그래서 아무튼 이 땡깡 대신에 생떼 쓰다라든가 김효수 실장께서 제안하신 찔통 부리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쓰던 말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말을 되살리는 의미에서도 이 땡깡보다는 찔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 끝소식은요. 네, 한글학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한글 새소식 570호에 실린 글입니다. 일본말 독일을 도이치로 바로잡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셨던 최낙구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외국의 나라 이름을 한자로 쓰던 우리 관습은 많이 고쳐져서 불란서는 프랑스로, 이태리는 이탈리아로 쓰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라는 말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 널리 쓰이고 있다. 이 독일 글자 이것은 그 발음을 한글로 도이치라고 적어야 독일어 발음 규칙에 맞다. 우리나라에서 독일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은 일본의 영향에서 비롯한다. 일본 말에는 도이치라는 발음을 적을 취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도이츠라고 발음하고 글자는 한자로 독일이라고 적으니 그때부터 한국에서도 일본을 따라서 독일이라고 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나라 이름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명명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옆에 그 지도가 하나 있는데 이 지도가 재밌습니다. 여기 가운데 독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아래 이제 옆에 스위스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벨기에, 네덜란드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이제 화란 뭐 이렇게 했고
프랑스를 법국이라고도 했었단 말이죠. 이런 이름들을 지금은 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독 여기 독일만. 예, 근데 유독은 아닙니다. 여기 영국도 그러네요. 이것도 과거에 이제 영길리 이렇게도 불렀었는데, 도이치, 잉글랜드 한번 좀 생각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정재환의 한글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